아 그래? 그러면 택시나 보여줘. 저도 비싼데. 비싼데 넌 잘생겼잖아. 그쪽은. 그러니까 한번 보여줘. 저의 눈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자, 그래서 오늘 한 판으로 끝낼 거야. 칠판 한 판. 진짜로 칠판 한 판에서 얘기를 하면서 이 한 판에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랑 원의 접선의 방정식까지 얘기를 다 끝내버릴 거야. 그러니까 잘 보고 따라와. 알겠죠? 같이 연결되는 문제들 번호까지 가능하면 적어주면서 한번 따라가 볼게. 자, 그래서 오늘 해야 될 거는 딱 주제가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야. 그러면 이 위치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결국에 원이 필요하고 직선이 필요한 거지. 우리는 지금부터 이 원과 직선이라는 부분을 원의 중심의 기호인 O를 따서 표현할 거야. 원 O라고 부를 거야. 직선은 그냥 L이라는 직선이다 라고 지금부터 표시를 하면서 따라가 볼 거야. 그러면 첫 번째로 벌어지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직선 L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 확인돼요? 그럼 원 O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면 지금 여기 보이는 원과 직선이 서로 만나니 안 만나니? 안 만나지. 딱 요게 첫 번째 상황이야.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원과 직선과의 관계의 첫 번째 상황. 이걸 말로 설명하면은 원과 직선이 만난다 안 만난다? 안 만난다. 다시 말하면 원 밖에 원 O 밖에 직선 L이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럼 이거를 쉽게 설명을 하면은 결국에 둘이 교점 자체가 발생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교점이 연계라는 상황과 같은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럼 교점이 연계다라는 얘기는 두 식을 연립했을 때 해가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없다. 다시 말하면 이것과 같은 의미, 무슨 의미가 되는 거냐? 판별식의 결과가 0보다 작아지면 되겠지. 확인됩니까? 그랬을 때 이 그림을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로 접하게 되는 문제는 뭐냐면 원의 중심 있지? 원의 중심. 보여 안 보여? O가 보이지? 근데 이거를 단순하게 원의 중심이라고 하지 않고 원 이렇게 써보자. 원 위의 점 P라고 생각을 할 거야. 어딘지 모를 원 위의 점 P야. 확인돼요? 이 P에서 직선 L까지의 거리라는 부분을 우리는 지금부터 만들어 보자는 얘기야. 그럼 P점이 만약에 여기에 있어. P가 여기에 있어. 그럼 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 여기서 직선까지 수직이 되게 내리면 되겠지? 이걸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구하면 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통해서 찾으면 되는 거야. 확인돼요? 그랬을 때 P점이 만약에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 존재한다라고 하면 이때의 거리는 여기서 수직이 되게 내린 길이가 되겠지? 다시 말하면 여기 보이는 원 위의 점 P는 어딘지 알아 몰라? 정확하게 몰라. 동점이란 얘기야. 이 동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재버렸어. 그러면 분명히 거리들을 막 계산하다 보면 가장 짧은 길이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가장 긴 길이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중간에 낀 길이가 나올 수도 있겠지. 다시 말하면 이 거리 자체가 하나의 범위로 등장을 할 거라는 얘기야. 확인되니? 즉 이 거리를 우리가 지금부터 D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거리 T는 최소로 가지는 값이 언젠가로 나오게 될 거고 분명히 최대값도 등장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얘기가 된다는 거야. 확인돼요? 그래서 이 그림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문제는 딱 요 유형 하나야. 최대값과 최소값 찾게 하는 거. 혹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 거리가 만들어지게 되는지. 확인됩니까? 그러면 찾는 법만 알면 되는 거잖아. 어떻게 찾을 거냐면 최소값과 최대값 찾아볼 거야. 근데 이 P라는 점의 좌표가 정확하게 우리 얼마인지 알아 몰라.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할 수 있겠어 없겠어? 없어. 그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점이 원 위에서 누구밖에 없겠니? 중심밖에 없겠지. 이 중심과 연결을 지어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한번 연결해 보자. 이렇게 연결을 해놓는 거잖아. 맞아? 그러면 가장 짧은 길이가 된다는 얘기는 직선에서 제일 가까운 점이어야 되겠지. 원 위에서 가장 돌출되게 튀어나와 있는 점이겠지. 어디겠어? 여기야. 확인됩니까? 그래서 이 길이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가장 짧은 길이가 될 거라는 얘기야. 이해돼야 안 돼요? 그럼 가장 긴 길이는? 그렇지. 뒤로 그대로 넘어가서 반지름만큼 더 넘어간 여기가 돼버리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바로 최대 길이가 돼버린다는 얘기랑 같은 얘기야. 확인되니? 그럼 다시 말하면 최소와 최대를 결정하는 거는 결국에 최소 어떻게 찾는 거야?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그 거리에서 반지름의 길이 r을 빼버리면 된다는 얘기지. 반지름만큼을 제거하고 남은 길이가 될 거니까. 이해돼야 안 돼요? 그러면 다시 최대로 나오게 되는 이 길이는 그럼 뭐겠어? 중심에서 그렇지. L까지의 거리를 찾은 다음에 거기다가 뭘 하면 돼? 반지름의 길이 r을 더해버리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확인돼요? 그랬을 때 최소 거리와 최대 거리를 찾는 요 방법 있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안 돼? 아, 솔직히 말해. 돼요? 외워. 이해됐으면 외워. 알겠어요? 그래서 이걸 실제로 여러분들이 문제로 보게 되면 어디에 관련된 문제가 되는 거냐면, 자, 쭉 가면은 71쪽에 보면 필수 예제 4번이 나올 거야. 뭐라고 나와 있어? 원 위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 최소라고 나와 있지. 애초에 그냥 얘기한 거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지. 그 필수 4번과 연결된 문제가 바로 얘란 얘기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확인됩니까? 그러면 자, 필수 4번 문제를 보면은 원의 방정식이 나와 있어. 특정한 직선까지가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한 다음에 두 값을 곱하라고 나와 있어. 맞아요,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원 위에 그 점이 좌표가 뭔지 궁금해, 안 궁금해? 안 궁금해. 뭐만 알면 돼?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얼마인지만 찾으면 된다는 얘기야. 확인돼요?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일, 필수 문제 4번을 풀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 일단 원의 방정식을 표준형으로 바꿔야 되겠지? 바꿔! 어떻게 돼? x-2의 완전제곱, 밑에 거 보고 읽으면 죽는다. y 플러스 2의 완전제곱은 4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중심의 좌표가 어디 있어? 2, 마이너스 2에 있고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야? 2인 1이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직선의 방정식이 뭐라고 나와 있냐? 4x 마이너스 3y 플러스 6은 0이라고 나와 있지? 그럼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d를 찾자. 어떻게 찾으면 돼? 5분의 빠르게 정의해. 절대값 얼마야? 20. 그럼 얼마가 되니? 4라는 거 확인됐지? 그럼 최소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4에서 반지름의 길이 2를 뺀 2. 최대값은 4에서 반지름의 길이 2를 더한 6이 되겠지? 이렇게 그냥 계산하고 끝나는 거야. 이해돼요, 안 돼요? 돼요? 나올 수 있는 유형은 요거 하나야. 첫 번째 그림에서는 요 모양만 기억을 하고 요런 문제 유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만 기억해주면 돼. 여기까지 이해돼요, 안 돼요? 믿어도 되니? 믿어도 되니? 자, 두 번째. 그냥 지우고 가자. 자, 두 번째 그림. 이제 두 번째 그림은 직선을 향해서 원이 조금씩 가까워질 거야.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 직선이 이렇게 있어. L이라는 애가. 근데 원이 어떻게 돼? 가까워지다 보면. 한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겠지? 그럼 이때 원의 중심 O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만나게 되는 교점이 생기게 되는 거잖아. 그럼 이 교점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 접하는 점이다 해서 접점이라고 부르게 되겠지? 그러면서 동시에 이 L이라는 선은 뭐가 되는 거야? 접하는 선, 접선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확인됐니? 그러면 이제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뭐라고 볼 거냐? 원, O와 직선 L이 접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럼 접한다라는 말 자체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교점이 한 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확인됩니까? 그러면 얘네들이 연립됐을 때 그 판별식의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당연히 0이 되겠죠. 여기까지 확인됩니까? 그러면 이렇게 접하게 됐을 때 앞에서 얘기했었던 그 문제 유형과 같이 살펴본다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내려가는 거리가 이렇게 되겠지? 접점까지 가는 거잖아. 맞지? 이 거리가 D가 되는 거잖아. 그럼 얘랑 원의 중심에서 접점까지를 이어놓으면 이거 반지름의 길이가 되는데 맞죠? 그럼 둘이 같겠니? 다르겠니?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가는 거리 D랑 원의 중심에서 그리는 반지름의 길이는 같아지게 되겠지? 확인됩니까? 즉 다시 말하면 접한다라는 상황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느냐?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D랑 반지름의 길이 R이 어떻게 된다? 같은 상황이다 라고 생각해도 된다는 얘기야. 그럼 선생님 이 앞에 있는 경우는 중심거리 D랑 반지름의 길이를 비교했을 때 둘이 같을까요? 그럼 누가 더 길까요? D가 당연히 더 길어야지만 안 만나겠죠. 확인됩니까?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이만큼이잖아. 이게 반지름의 길이보다 더 길어야 안 만나는 거니까. 확인돼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되니 안 되니? 형 이해돼? 네. 뭐? 네. 이해가 돼요. 그래. 이해가 되면 다행이고. 여기까지 일단 얘기를 해봤어.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로 이어질까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여기는 앞에 있던 그림이랑 다르게 새로운 용어가 등장을 했잖아. 접선이라고 부르는 거. 맞지?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이 접선에 대한 얘기가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걸 여러분들 책에서는 뒤에서 아예 한 단어로 통째로 빼놨어. 뭐라고 빼놨어?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이름으로 빼놨지. 네. 확인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이어지는 파생되는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 접선의 방정식에 대한 얘기가 실제로 문제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야. 즉, 다시 말하면 원과 한 점에서 만나는 접선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 그 접선의 방정식을 나보고 찾아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확인됩니까? 그럼 이 접선의 방정식을 찾는 방법을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줘. 첫 번째, 어떤 형태로 주느냐? 접점의 좌표가 주어질 때 이게 바로 첫 번째로 그려지는 접선의 방정식의 모양이야. 확인돼요?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보자. 어떤 예를 들어볼 거냐면 여러분들 책에 있는 문제를 같이 풀면서 얘기를 해줄게. 어디냐면 75쪽에 필수 예제 6번이야. 이게 이제 필수 6번에 관한 얘기야. 확인되니? 자, 문제를 지금 보면은 원 위의 점 2,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그랬지. 즉 2,1을 지나는 접선이라는 얘기잖아. 그럼 그림을 다시 봐. 접선인데 이 접선이 원 위의 점과 만나는 점이 누구야? 바로 이 점이잖아. 여기 접선이라고 써놨냐? 이거 접점이라고 써야 되는데. 미쳤나 봐. 접점. 그지? 다시 말하면 이 접점의 좌표가 지금 필수 문제 6번에서 접점의 좌표가 뭐라고 나온 거야? 2,1이라고 나와 있는 거야. 확인되니? 그랬을 때 이 2,1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을 나보고 만들어 보세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지. 여기까지 확인되니? 그럼 만드는 방법은 어떻게 만드냐면 원의 중심의 좌표 지금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지? 원의 방정식의 모양이 뭐야?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 5라고 나와 있잖아. 그러면 중심의 좌표가 지금 현재 뭐가 되는 거니? 0,0이지. 그러면 여기 봐봐. 여기 보이는 그림에서 살펴보면 중심의 좌표가 0,0이야. 그리고 접점의 좌표가 2,1이야. 확인되니? 그러면 2,1을 지나면서 그려지는 직선이라는 얘기잖아. 맞아요? 우리는 그러면 접선이라는 녀석의 방정식을 지금부터 만들 수가 있다. 어떻게 보면 되냐? 기울기 뭔지 알아 몰라? 모르지? A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럼 결국 Y는 뭐라고 쓰면 돼? A에다가 x-2 플러스 1이다라고 쓰면 되는 거잖아. 맞아요? 아니에요?
2,1을 반드시 지나는 직선. 확인돼요? 그러면 이제 생각해봐. 접선의 방정식 완성됐지? 맞아? 접선과 원방이 연립되면 판별식이 0에다를 이용해도 되겠지? 근데 이걸 여기다 대입해서 문제를 푼다고 생각해봐. 엄청 복잡하겠지?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 다음 드는 생각이 뭐냐?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랑 똑같다며. 맞아요? 아니요? 이거 이용하면 되잖아. 그럼 이게 전개해서 방정식의 형태로 바꾸자. 어떻게 돼? a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은 0이지. 여기에서부터 중심 0,0까지의 거리가 얼마면 되는 거야? 반지름의 길이 루트 5면 되는 거잖아. 이걸 맞추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야 안 돼요? 이해됩니까? 맞추자. 어떻게 돼요? 루트 a의 제곱에 플러스 1 분의 00 대입하면 마이너스 2a의 플러스 1의 절대값을 계산한 게 루트 5. 그러면 요거 1로 곱한 다음에 양변 제곱해버리면 되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이 5에다가 a의 제곱 플러스 1을 곱한 거랑 똑같겠죠. 확인됩니까? 그럼 자, 식 정리할 거야. 이쪽 옆으로 정리하자. 여기 2창부터 5a 제곱이고 여기는 4a 제곱이지. 이항하면 뭐가 돼? a의 제곱이 되겠지. 1창 여기는 없어. 1창 여기밖에 없지. 마이너스 4a거든. 이항하면 플러스 4a. 자, 상수항 여기 1이지. 여기 5야. 이항하면 4되지. 플러스 4가 얼마? 0이잖아. 그럼 바로 그냥 a가 얼마인 걸로 알아? 그렇지. 그럼 이제 우린 이걸 가지고 접선의 방정식 완성된 거 아니야? 어떻게 돼요? y는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2 플러스 1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돼야 안 돼요? 그러면 생각해봐라. 야, 굳이 접점이 아니더라도 임의의 한 점이 아무거나 주어지면 난 이 접선의 방정식을 지금 같은 형태로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그럼 굳이 여기 접점의 좌표가 주어질 때라고 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냥 뭐라고 생각하면 돼? 한 점의 좌표가 주어질 때로 생각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럼 다시 말하면 필수 문제 6번도 풀 수 있지만 뒤로 한 장을 넘겨서 필수 문제 7번도 풀 수 있다는 얘기야. 주어진 점이 굳이 접점이 아니어도 된다며. 그러면 7번처럼 뭐야? 원밖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 되는 거잖아.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필수 7번도 같이 한번 또 해보고 가자고. 자, 필수 7번에서는 그러면 임의로 지나는 점의 좌표를 지금부터 찾는 거야. 누구야? 문제에서 나와 있는 게 2,3이지. 그럼 2,3을 반드시 지나는 직선을 지금부터 우리는 만들자. 확인됐나요? 어떻게 만들면 돼? y는 a에 x-2 플러스 3. 맞죠? 그럼 얘와 원의 중심의 좌표 지금 뭘로 나와 있어? 0,0이지. 이 점 사이의 거리가 얼마가 되는 걸 알아? 반지름의 길이 2랑 똑같으면 접하는 거잖아. 확인돼야 안 돼요? 그럼 자, 똑같이 풀자. 그러면 어떻게 돼? 일단 방정식으로 바꿔야 되겠지? 자, a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a 플러스 3은 0이 될 거고 얘와 0,0 사이의 거리를 지금부터 식으로 만들 거야. 그러면 루트 a의 제곱에 플러스 1 분의 00 들어갈 거니까 절대값 마이너스 2a 플러스 3 이게 2가 되는 거지. 마찬가지로 곱하고 양변 제곱. 그러면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2a 플러스 3의 완전 제곱이 이번에는 4에다가 a의 제곱 플러스 1이 돼버리겠지? 자, 여기 2창 4a 제곱, 여기도 4a 제곱 소거되지? 그럼 여기 1창 마이너스 6a의 2배니까 마이너스 12a. 맞아요? 남겨놓자. 마이너스 12a로. 그러면 여기 상수항 4지. 여기 상수항 9지. 이항해버리면 되잖아. 그럼 4 마이너 9 얼마야? 그래. 그럼 이번에는 a가 얼마가 되는 거야? 12분의 5. 숫자가 조금 더럽게 등장을 했네요. 확인됐나요?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는 바로 접선의 방정식 만들 수 있겠죠? 뭐라고 쓰면 되는 거야? y는 12분의 5에다가 x-2 그 다음 플러스 3 이렇게 만들면 그만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되죠? 자, 근데 문제가 있어. 문제가 있어.
무슨 문제가 있냐? 여러분들 밑에 해설 나와 있는 거 봐. 정답을 지금 보잖아? 직선이 두 개다. 그니 안 그니? 그치? 어? 우리는 분명히 직선을 하나밖에 못 찾았는데 기울기 때문에. 그치? 근데 왜 직선이 접선이 두 개라고 나왔다? 이유가 뭘까? 이 상황과 이 상황의 근본적인 차이야. 무슨 차이냐면 잘 봐. 지금부터 잘 봐야 돼. 이 두 개가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다른 형태라는 얘기야. 어떤 점에서 다르냐면 얘는 딱 이 그림이야. 그러냐 안 그러니? 접점이 주어질 땐 딱 이 그림. 그러니까 이 점을 지나는 접선은 하나밖에 그릴 수가 없어. 근데 두 번째 상황은 어떤 그림이냐면 원이 이렇게 있고 접선이 이렇게 외부에 한 점이 여기 하나 있을 거거든? 여기서부터 접선을 그릴 거래. 그럼 니네 첫 번째 접선 어떻게 그릴 수 있어? 이렇게 그릴 수 있지? 근데 이거 하나로 끝이냐? 요렇게도 하나가 되지. 맞아요, 아니에요? 즉 접선이 몇 종류란 얘기야? 두 종류.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을 만들었잖아. 그래서 요렇게 된 직선을 만들었지. 그럼 원의 중심이 분명히 여기 있었을 거 아니야. 여기서부터 접선까지 가는 거리가 반지름 R로 같구나 라는 걸로 우리는 식을 만들어서 요렇게 풀어냈었단 말이지. 맞죠? 근데 막상 접선은 하나 나왔지. 다시 말하면 한 접선밖에 우리는 못 구한 거야.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대로 풀어냈어. 그래서 접선 두 개가 다 나왔어. 그럼 결국 어떤 차이가 생기는 거야? 이걸 풀었을 때 A 값이 몇 개 나와야 돼? 두 개가 나와줬어야 된다는 얘기지. 근데 지금은 두 개가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모르는 A 값이 하나가 더 있을 거란 얘기야. 그걸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그림에서 확인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지금 문제를 보면은 점 2,3이 나와 있고 0,0에서부터 그려지는 반지름이 이짜리 원이잖아. 맞죠? 자, 그림을 이쁘게 그려줄 테니까 보는 거야. 좌표 평면이 이렇게 생겨 있어. 그리고 반지름이 이짜리 원을 이렇게 표시해서 직접 그려볼 거야.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반지름이 이짜리 원이 그려졌다고 치자고. 확인돼요? 그럼 2,3이라는 점은 어디니? 여기서 그대로 올라간 여기지? 그러면 지금 우리가 찾아놓은 저 기울기가 12분의 5짜리는 이거겠네. 그럼 나머지 한 접선은 어디 있겠니? 여기서 수직되게 그대로 떨어진 거겠지? 확인돼요? 다시 말하면 이 빨간색 직선은 Y축하고 어떻게 되느냐? 평행하게 그려지는 애지? 그러니까 기울기가 존재해, 안 해? 안 해. 심지어 이거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기울기는 또 0이 되겠지? 맞아요? 야, 함수가 아닌데 기울기가 어떻게 0이 되냐? 함수에서나 기울기를 따지는 거지. 함수가 아닌 거에서 기울기가 나오겠냐?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얘는 애초에 뭐야? 이거 방정식이잖아. x가 얼마짜리 방정식이야, 이거? 2짜리 방정식이잖아. 그러니까 요거 하나가 더 있었던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안 돼?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지금 여기서 a가 어떻게 됐어? 우리는 a제곱이 소거됐잖아. 소거되지 않고 남아있기 때문에 2차식의 형태로 지금처럼 나올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나오게 되는 a 값이 두 개의 형태로 그려지니까 직선도 두 종류구나.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근데 지금은 하나밖에 안 나왔지. 그 말은 이거 분명히 x축과 평행하거나 y축과 평행한 직선 중에 하나가 뭐가 있겠구나. 그걸 내가 찾아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림 그때는 다시 한번 정확하게 그려서 확인하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풀어내는 게 바로 요 두 번째 한 점의 좌표가 주어질 때의 얘기야. 그럼 이제 생각해봐. 이 상황과 이 상황은 근본적으로 비슷한 상황 같지만 실제로 문제를 계산하다 보니까 얘는 특별한 케이스들이 하나가 더 있었지. 그러면 이 경우도 마찬가지거든. 우리가 직접 풀어서 완전제곱식을 통해서 A라는 걸 찾았잖아. 근데 생각해봐. 어차피 이거 풀면 완전제곱식이 나와서 A가 하나가 나오려면 무조건 우리는 여기서 A를 접선 한 종류밖에 결정을 못 하잖아. A 값이 무조건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잖아. 맞아요, 아니에요? 그럼 이 하나인 A 값을 찾기 위해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한다? 어렵지 않겠니? 그렇지? 그래서 실제로 지금처럼 한 점의 좌표가 주어질 때 두 가지 상황이 벌어진 거지. 첫 번째 상황은 접점이 주어질 때, 그지? 두 번째 상황은 외부의 한 점이 주어질 때, 접점에 있는 점이 주어질 때.
그럼 접점에는 점이 주어질 때는 그냥 이렇게 풀면 돼. 실제로 이거를 공식화시켜서 니네들이 이제 고등학교 3학년 과정에 갔을 때 벡터라는 걸 배울 거야. 기하 벡터. 거기서 기하라는 단원에 있는 내용을 끌고 와서 미분법을 적용해서 얘를 공식화시켜서 외우게끔 하는 경우도 있어. 근데 하지 마. 그냥 지금처럼 찾는다고 생각해. 대신에 요걸 단순화시켜 줄 테니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우리 풀면서 단순화시킬 거야. 자, 어떻게 단순화시킬 거냐면 접점이라고 부르는 애의 좌표가 지금은 정확하게 숫자로 줬는데 숫자가 아닌 경우로 생각해 볼 거야. 어떻게 할 거냐면 접점이라는 녀석의 좌표를 x1, y1이라고 생각을 할 거고 확인돼요? 이 상황에서 원의 방정식을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r제곱이라는 원의 방정식이 있다라고 생각할 거야. 확인돼요? 즉, 이 원을 지나는 접점에서 그려지는 접선의 방정식을 우리는 지금부터 다시 한번 찾아보겠다는 거야. 확인됩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 아까랑 똑같은 방법으로 가면 되겠지?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접선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 접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을 y는 기울기를 뭐라고 할까? 그래? a 그리고 x-x1 플러스 y1으로 써보도록 할 거야. 확인되니? 근데 이렇게 쓰면 복잡하지 않겠어?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이렇게 가자. 그러면 요거 다시 바꾸면 a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ax1 플러스 y1이 0이 돼버리겠지? 그럼 이 상황에서 원의 중심 0,0이지? 거리 구할 거야. 그러면 루트 뭐가 돼요? a의 제곱에 플러스 1 분의 00 대입하면 마이너스 ax1 플러스 y1 절대값 이게 r이다가 돼버릴 거야. 그럼 이 상태로 똑같이 이항하고 양변 제곱해버리면 뭔가가 나오겠지. 어때? 복잡하지 않겠니? 괜찮겠니? 안 복잡하게 할 수 있겠니? 해보자. 그러면 요거 이렇게 넘기자. 그러면 시계 모양이 이제 마이너스 ax1 플러스 y1의 완전 제곱이 r의 제곱에다가 a의 제곱 플러스 1이라고 쓰면 되겠지? 확인돼요? 자, 그럼 이제 이식 정리할 차례야, 우리. 자, 여기 지우고 갈게요. 이식 정리를 지금부터 할 거야. 그러면 쭉 전개하자. 앞에서부터. 그러면 a제곱에 x1의 제곱이죠. 마이너스 2a x1 y1이 되겠죠. 플러스 y1의 제곱이 되겠죠. 이게 a제곱에 r의 제곱이죠. 플러스 r의 제곱이 되겠지. 자, 일단 여기까지. 확인돼요? 안 돼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식을 조금 최대한 간단하고 단순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 지금 상태에서 뭔가 단순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여기서? 특별하게 뭔가 보이지는 않아. 문자가 종류가 다 달라버리니까, 맞지? 근데 우리는 곰곰이 잘 생각을 해보면 접점이라는 얘기는 이 원 위의 점이지? 대입하면 성립하겠니 안 하겠니? 하겠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파생되는 식이 x1을 제곱하고 y1을 제곱하잖아? 두 개를 더하면 뭐가 된다는 얘기야? r제곱이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렇게 x1 제곱과 y1 제곱을 더한 게 등장을 했어. 내가 이것만 만들어낼 수 있으면 r제곱으로 치환하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 식에서 만들 수 있는 거 있을까? 저렇게 생긴 거 있니? 눈으로 잘 봐봐. 뭔가 보이는 게 있어? 있어? 없어? 특별하게? 막 이항을 통해서 뭔가를 어떻게 정리를 한다. 그럼 반대로 말을 바꾸면 r제곱을 얘네들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야. 얘네들로 바꿔서 뭔가 식을 더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찾을 수 있는 방법. 딱히 정리될 만한 거. 있어? 어떻게? 그냥 R을 다 적어 X1 제곱, Y1 제곱을 여기랑 여기.
어. 옆으로 이해하는 어. 조금 쉬워지지. 그러면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 여기서 R제곱 대신에 X1의 제곱에다가 A의 제곱 더하기 A의 제곱에 Y1의 제곱 이렇게 바꾸라는 얘기잖아. 그럼 여기서 이게 두 개가 사라져. 그지? 그러면 얘도 다시 X1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Y1의 제곱을 하면 얘가 이렇게 또 사라져. 그리고 나면 아씨 뭐 그러면 똑같은데? 항의 개수는 변함이 없는데? 맞아요? 아니에요? 맞지? 그럼 조금 복잡하겠지? 그럼 여기서 복잡하게 만드는 이유가 뭐야? A 때문이야. A가 지금 골치가 아픈 거야. 저 기울기 A. 우린 저걸 찾고 싶었던 건데 저게 지금 골치가 아팠던 거야. 그럼 저 A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돼. 어디서 찾을 거냐? 그림에서 찾는 거야. 어떻게 찾는 거냐면 이렇게 그려지는 직선하고 접선하고 서로 어떻게 만나니? 수직이겠지. 그러면 내가 이 파란색 직선의 기울기만 찾을 수 있다라면 굳이 A를 쓸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지게 돼. 그럼 파란색 직선의 기울기를 찾을 거야. 이 접점의 좌표가 뭐였어 지금? x1, y1이잖아. 그럼 여기서 원점까지의 기울기를 찾는 거야. 그럼 뭐야? x1분의 y1. 그럼 얘랑 수직으로 만나는 게 a잖아. 그러면 a는 결국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y1 분의 x1이 되겠지. 그러면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막 제곱하고 전개하고 식을 쓸 게 아니라 애초에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 때 여기를 마이너스 x1 분의 y1으로 쓰면 되는 거였구만.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일단 이 식부터 우리는 정리를 좀 해보자고. 확인되죠? 자, x1부터 없앨 거야. 모든 항에 다 곱하자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x1의 y는 마이너스 x y1 플러스 y1 플러스 x1 y1이 되겠지. 확인돼요? 자, 그러면 이 식을 우리가 한 번 더 정리를 하면은 지금 되게 복잡한 상태가 됐어. 우변에 있는 애들 통째로 다 이항할 거야. 그러면 x, y, 1 그러니까 정확하게 쓰면 y1에다가 x를 곱한 게 되겠지. 그 다음 더하기 x1에다가 y를 곱한 게 되겠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y1 마이너스 x1 y1 이게 0이라는 직선의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야. 즉 x라는 문자 앞에 개수, 상수의 역할로 등장하게 되는 1차식으로 직선의 방정식의 모양이 만들어진 거야. 모양 자체는 이해됐지?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원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찾는 거지. 그럼 원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찾으면 루트 x1을 제곱한 거 더하기 y1을 제곱한 거 분해. 확인되죠? 00 대입할 거야. 그럼 여기서부터 절대값 마이너스 y1 마이너스 x1 y1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반지름의 길이 r과 똑같겠구나. 확인됐어요? 자, 정리 들어가자. 이항하고 양변 제곱할 거야. 그러면 요거 지금 딱 보니까 이거 한꺼번에 제곱하기는 조금 번거롭고 y1이라는 공통인수 보이지? 묶어내자. 그러면 마이너스 y1으로 아예 묶어버리면 x1 플러스 1이 될 것이고 이걸 완전 제곱한 모양으로 등장하겠지? 이거 r의 제곱에다가 어떻게 되는 거야?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해봤어.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안 돼?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 식을 이제 우리가 쫙 전개해서 뭘 찾고 싶은 거야? 기울기? 기울기는 이미 찾아놨잖아. 그럼 정리해서 찾고 싶은 게 뭐야? 특별한 거 없는데? 그치? 뭐 R을 설명할 거야? 뭐 할 거야? 찾고 싶은 거 없지? 그럼 굳이 전개할 필요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러면 생각해봐라.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까지 왔지? 이 과정이 다 필요했을까? 애초에 증명할 때? 우리가 원래 지금 하려던 목적이 뭐였어? 접선의 방정식을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었던 거지. 근데 이미 접선의 방정식은
완성돼 있었는데? 걔 아니야. 이미 기울기 찾아놨잖아. 완성이 돼 있었잖아. 그럼 우린 지금까지 뭐 한 거야? 뻘쭘거리 한 거지. 확인돼요? 그럼 이제 이 식만 우리가 지금부터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볼 거야. 어떻게 할 거냐? y1 보이지? 이항해버려. 그러면 y 마이너스 y1이지. 이거 가. 마이너스 x 잠깐만. 이거 맞아? 이 기울기 파란색 기울기가 뭐였냐? x1 분의 y1이잖아. 근데 얘랑 수직어 만나는 게 이게 맞아? 뭐야? 마이너스 y1 분의 x1이잖아. 이렇게 돼야지. 자, 그럼 다시 마이너스 y1 분의 x1 그리고 여기에 x 마이너스 x1이 곱해진 모양.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자, y1 곱할 거야. 확인되니? 그러면 여기서부터 y에다가 y1 곱한 거지. 마이너스 y1의 제곱이지. 요 그러면 마이너스 x1을 분배할 수 있겠지? 그러면 이거는 마이너스 x1 x 플러스 x1의 제곱이 되겠지? 자, 이 상황에서 요거 이항할 거야. 그러면 x1의 x 더하기 y1의 y는 마이너스 y제곱 이항에 갈 거야. 그러면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 되는 거잖아. 이거 아까 우리 뭐라고 쓴다고? r제곱. 그죠?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이 그냥 애초에 이렇게 만들어지네. x1x 플러스 y1y가 r제곱으로. 맞아? 자, 지금부터 이제 중간과정 다 생략이야. 싹 다 무시해. 이 접점에서 그려지는 이런 원의 접점에서 그려지는 접선의 방정식의 모양이 등장을 했어. 어떤 모양을 가진다고? x1x 플러스 y1y는 r제곱으로 등장한다고. 자, 위에 있는 원방 보고 이식 다시 봐. 원방 보고 다시 봐. 원방 보고 다시 봐. 무슨 짓 한 거야? 힌트? 이 식은 x 곱하기 x 더하기 y 곱하기 y가 r제곱이라는 식이야. 빨간 거 보고 주황색 봐. 빨간 거 보고 주황색 봐. 무슨 짓 했어? 원래 있던 x 두 개였지. 한 군데다가 뭐 했어? x1 대입했지. y 두 개였지. 한 군데다가 뭐 했어? y1 대입했지. 이걸로 그냥 끝이란 얘기야. 확인돼요? 확인돼요? 그래서 얘는 증명 과정 다 필요 없어. 그냥 중간과정 다 건너뛰고 가슴으로 받아들여. 외워버려. 확인돼요? 그러면 원의 방정식이 만약에 이게 아니야. 어떻게 됐느냐? 원의 방정식이 평행이동을 했어. 지금처럼 평행이동을 하는 원의 방정식이 나왔어. 이런 접점이고 이런 평행이동한 원의 방정식이 나왔어. 이 원을 지나는 접점이래. 그때 접선의 방정식 나보고 찾으래. 그러면 바로 우리 접선 어떻게 하면 돼? 위에 거에서 이미 가슴으로 받아들였지. 여기는 뭐야? x-p가 두 번 곱해질 거지. 한 군데다가만 x1 대입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x1-p에다가 x-p 더하기 y1-q에다가 y-q. 이게 뭐라고? r제곱이라고. 그냥 대입하는 거라고 받아들여버려. 뭐라고? 대입하는 거라고 받아들여버려. 확인됐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여기 보이는 접선의 방정식이 만들 때 필수 6번과 7번을 이렇게 나눠놓기는 했지. 근데 그게 아니라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접선의 방정식의 모양은 그냥 접점의 좌표가 주어질 때, 접점이 주어지게 될 때는 지금처럼 그냥 공식화시켜서 기억을 해버리면 돼. 공식으로 대입하는 걸로. 확인됩니까? 그러면 두 번째, 접점이 주어질 때가 아닌 외부의 점이 주어질 때 있었잖아, 아까. 확인돼요? 근데 여기에다가 한 가지 상황을 더 묶을 거야.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기 위해선 임의로 지나는, 반드시 지나야 되는 한 점의 좌표를 알면 접선의 방정식을 대충 완성할 수 있고 기울기를 우리가 따로 찾아서 접선의 방정식을 완성했지. 반대로
기울기가 주어져 버린다라면? 그럼 우리는 접선의 방정식을 y는 기울기가 만약에 3이야. 3x 플러스 b라고 만들면 되잖아. 그리고 b 값을 찾아버리면 되지. 다시 말하면 기울기가 주어질 때 요 경우를 하나로 묶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이걸 풀 때는 뭘 이용해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의 길이가 같다. 얘 풀 때 썼던 방법 있지? 똑같이 이용해버리는 얘기야. 확인돼요? 이걸 실제로 여러분들 책에서 아마 공식이 나와 있을 텐데 여기 있다. 72쪽 봐봐. 72쪽에 기울기가 m인 원의 접선의 방정식을 유도한다 해서 나와 있는데 맨 마지막에 보잖아. 개념 플러스 제일 밑에 보면은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다 라고 쓰기로 돼 있잖아. 이것도 하나의 공식으로 외우라고 시키는 경우들도 있어. 근데 이게 기하 벡터 가면은 여러분들이 증명을 직접 해. 그러니까 지금부터 굳이 외울 필요가 없어. 실제로 이거 찾는 거 타원의 접선의 방정식 찾는 방법이야 이게.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외우려고 생각도 하지 마. 뭐 이용하라고? 접선의 방정식 일부 완성해. 그리고 뭐 해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용해서 반지름이랑 같다 이용해라.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문제 한 문제 더 풀어볼 거야. 어디로 갈 거냐? 이게 지금 필수 문제 7번이 외부의 점이 주어질 때가 필수 7번이었잖아. 그리고 접점이 주어질 때가 필수 6번이었잖아. 그러면 기울기 주어질 때가 필수 5번일 거야. 맞니 아니니? 맞지? 필수 5번 다시 한번 풀면서 한 번 더 확인하자고. 자, 기울기 지금 뭐라고 나와 있어? 3.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접선의 방정식에 대한 기울기를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y는 3x 플러스 b라고. 확인됩니까? 그러면 얘 직선의 방정식의 모양으로 바꾸면 3x 마이너스 y 플러스 b가 뭐가 되는 거야? 0이지.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가고 싶은 원 어디야?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 8이라는 원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찾으라는 얘기잖아. 얘가 그런 애라는 얘기잖아. 확인돼요? 그럼 원의 중심의 좌표 뭐야? 0,0. 그럼 0,0에서 접선까지의 거리가 얼마면 되는 거야? 반지름의 길이 루트 8이랑 똑같으면 되는 거네. 이걸로 그냥 찾는 거야. 가보자. 그러면 루트 10분의 00 대입하면 절대값 b가 되겠지? 이게 뭐가 된다고? 루트 8이 된다고. 확인돼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이항하면 되잖아. 그럼 뭐가 되니? 루트 80. 그럼 루트 80이 뭐가 되는 거야? 절대값 b. 맞죠? 그럼 이게 4루트 5라며? 그러면 b가 될 수 있는 애가 누구란 얘기야? 플러스 마이너스 4루트 5. 선생님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 뭘 써야 돼요? 둘 다. 왜? 그림 다시 봐. 아까 외부 한 점이 주어졌을 때 접선 두 중에 나왔지. 이번엔 기울기가 3으로 고정돼 있잖아. 그럼 기울기가 3짜리 접선이 이렇게도 올라갈 수 있겠지. 또 어딨어? 여기도 하나 있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찾아야 되는 접선의 y절편이 플러스 마이너스 4루트로 두 종류가 등장하는구나. 이게 됩니까? 그러면 결국에 내가 찾아야 될 접선의 방정식 뭐가 되는 거야? y는 3x 플러스 4루트 5 하나가 있겠지? 다시 y는 3x 마이너스 4루트 5 하나가 있겠지. 이렇게 두 종류의 접선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찾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용해서 찾는 거다. 그러니까 두 번째 형태, 외부의 점이 주어지거나 기울기가 주어지게 되면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직접적으로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라. 확인됩니까? 그래서 이 접선의 방정식에 대한 얘기는 크게 두 가지 형태. 공식으로 풀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할래? 이렇게 나뉜다. 요걸로 기억을 해라.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거 접하는 그림에서는 이 접선의 방정식에 대한 얘기가 주류를 이루게 될 거야. 요거만 풀자라면 돼. 여기까지 이해돼야 안 돼요? 되죠? 간단하지 생각보다. 증명하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려서 그렇지. 쓸데없는 일들 했잖아. 근데 이제 확실하게 알았지? 그냥 대입만 하면 된다. 확인됐지?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그림이야. 당연히 어떻게 되겠니? 원을 관통하겠지? 관통하겠지? 그럼 원을 관통하는 그림 어떻게 그려지겠어? 직선 L이 있으면 원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거 아니야?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불러야 될까?
그렇지. 원과 직선 L이 두 점에서 만난다 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결국 두 점에서 만나더라고 본격적으로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교점은 몇 개가 되겠어? 그렇죠. 두 개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 상황에서 판별식을 쓴다라면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아이 똑똑해. 그러면 이제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는 이만큼이겠지. 그럼 반지름의 길이는 뒤로 더 뻗어 나가겠지. 그럼 당연히 중심 사이의 거리와 반지름의 길이를 비교하면 누가 더 길겠니? 그래, 반지름이 더 길다라는 사실까지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지. 그러면 이번 문제에서 응용되는 그림들,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들. 첫 번째, 현의 길이 찾으라고 시켜. 찾을 수 있겠어, 없겠어? 맞아, 피타고라스야. 니네가 많이 봤던 그거야. 3학년 2학기에서 봤던 그 그림이야. 자, 반지름과 현이 만나잖아? 현을 어떻게 해? 수직으로 2등분하지. 그러면 난 여기서 이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인지만 알면 중심에서 현의 방정식까지 내린 거리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피타고라스 형 있으면 이 길이 구할 수 있겠어, 없겠어? 내가 이 길이 D랑 R을 알면 이거 구할 수 있잖아. 맞죠? 반대로 R이랑 이 길이를 알면 D를 구할 수 있겠지. 이거 가지고 서로 돌려막기 하는 거야, 이제. 혹은 현의 길이 얘랑 D의 길이를 알면 R의 길이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이런 식으로 계속 돌려막기 하는 그림이 나올 거야. 이게 다야. 확인돼요? 그럼 이거를 여러분들 책에 있는 문제에서 어디를 보면 되냐면요. 필수 예제 2번이야. 이게 필수 예제 2번이야.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럼 필수 예제 2번 어떻게 해야 될까? 문제 한번 읽어봐. 오늘의 마지막 문제 합시다. 원과 직선에서 만나서 생기는 현의 길이를 찾으라 그랬지? 그러면 우리 단순하게 그림을 그리면 현이 존재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이쁘게 그릴 필요도 없어. 원이 그냥 하나가 있대. 중심의 좌표 어딨니? 2, 마이너스 1에 있어. 그리고 직선 딱 보니까 이거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기울기 음수지? 그럼 대충 그냥 감소함수 모양 하나 그려놔. 현이라니까 두 점에서 만나겠지. 확인됩니까? 그랬을 때 우리는 이 반지름의 길이 얼마인지 알아, 몰라? 원의 반지름의 길이 얼마로 나왔어? 3. 맞아요? 그럼 우리가 찾고 싶은 건 뭐야? 현의 길이니까 여기 보이는 만나게 되는 교점 두 개를 A와 B라고 한다면 선분 AB의 길이 구하는 게 목적이잖아. 확인돼요, 안 돼요? 그러면 우리 뭐 할 거야?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가는 거리만 딱 구해놓고 나면 이 거리를 통해서 현이 수직으로 2등분 되는 거 알잖아. 확인돼요, 안 돼요?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또 구하란 얘기지? 자, 빠르게 계산했다 치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했더니 얼마가 나오느냐? 2가 나왔다고 치자고. 확인돼요? 그러면 여기 보이는 요 AM이라는 길이 우리 구할 수 있어, 없어? 3의 제곱에서 2의 제곱 빼면 되지? 얼마야? 여기가 루트 5. 그럼 이 밑에도 얼마? 루트 5. 그럼 정답으로 우리는 루트 5를 쓰면 되겠지? 그래, 그것만 조심하면 돼. 루트 5 찾아놓고 이거 답이라고 쓰면 안 된다고. 왜? 현은 A, B잖아. 그러니까 정답이 뭐가 돼? 이렇게 한 번만 조심해서 쓰면 이 문제 끝이야. 확인돼요? 이 원의 위치 관계에서는 이걸로 끝이라고.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됩니까? 나 믿어도 됩니까? 그래, 요것만 생각해라. 그럼 선생님, 이 길이를 구하라고 시키면 이 그림에서도 이런 거 시키지 않겠냐? 뭐냐면 여기 보이는 접점이 있을 거 아니야? 접점에서 여기까지의 거리 시킬 것 같지 않냐? 그럼 이 길이 우리 어떻게 구할래? 요거 한번 구해볼까? 어떻게 하면 되겠니? 얘랑 똑같아. 피타고라스 정리 쓸 거야. 원의 중심에서 이 접점까지 내리면 수직이잖아. 반지름의 길이잖아. 중심에서 이 외부의 한 점까지의 길이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할 수 있잖아. 그럼 이 길이까지 구했어. 그럼 나 이 길이 구하는 거 돼, 안 돼? 이거야. 확인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길이를 구하라는 문제 무조건 뭐 이용할 거야?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뭘 만들어야 돼? 직각삼각형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야 되니까.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자, 그러면 필수 문제 1번 굳이 할 필요 있어?
그냥 판별식에 대한 얘기 하고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있니 없니? 근데 판별식으로 여러분들이 식을 쓰면 식이 복잡하겠니 안 복잡하겠니? 연립한다고 생각해봐. 복잡하겠지? 그래서 뭐 이용하는 게 좋을까? 이거 이용하는 게 좋아. 중심거리와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와 반지름의 길이 사이를 비교한 거. 그럼 두 점에서 만난다. 밑에다 아예 적어놓고 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D랑 반지름의 길이 중에 누가 더 길어야 돼? 두 점에서 만나면 반지름이 더 길어야 되지? 즉 D가 R보다 작다. 그 얘기가 되는 거잖아. 한 점에서 만나면 D랑 R이랑 같다. 만나지 않으면 D가 R보다 크다. 그걸로 그냥 비교를 해. 연립한다 해서 판별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확인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판별식 말고 새로운 무기를 하나 더 얻은 거야. 판별식은 복잡하니까 웬만하면 지양하자. 쓰지 말란 얘기다. 알겠지? 자, 그러면 필수 문제 2번 해결했고 필수 문제 3번 원의 접선의 길이. 이게 뭐야? 딱 저 접선의 길이에 대한 얘기지? 한번 해봐. 필수 문제 4번 최대 최소. 아까 우리 해봤죠? 끝났네. 그럼 다시 뒤로 넘겨서 필수 문제 5번 기울기가 주어질 때 해봤죠? 필수 문제 6번 원위의 접선의 방정식 가슴으로 받아들이라 그랬지? 자, 필수 문제 7번 원밖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 무조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이용하라 그랬지? 끝났네. 끝이네.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원래는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 말고 원과 원 사이 위치관계도 해야 되거든? 근데 그게 교육관에 빠져서 우리 책에는 없어. 근데 시험 문제로 나와. 단순한 얘기니까. 그래서 그거는 기말고사 볼 때 있지? 그때 기회가 되면 그때 가서 얘기를 하고 일단은 요 정도까지만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자, 오늘 얘기한 거에서 궁금한 거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빨리 끝냈으면 좋겠지. 웃어? 하고 싶은 말. 질문. 그것도 아니에요. 다시 한번 숙제 체크하고 퇴근하자. 자, 오늘 숙제 어디서부터 출발이라 그랬냐면요. 68쪽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개념편 77쪽까지라 그랬습니다. 연습 문제 빼라고 했죠. 그 다음 유형편은 어디서부터 시작이었죠? 26쪽에서 시작을 해서요. 30쪽까지가 유형편 숙제입니다. 확인되셨죠? 그래서 거기까지 해보시면 되고요. 또 궁금한 거 있나요? 궁금한 게 있냐고요? 가도 되나요? 아직요. 아저씨 됐어요? 그래 오늘 그러면 여기까지 합시다.